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기 폐경 되신 분들 그리고 또 정상적인 폐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요. 한 5년 전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주 심각한 좀 그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생育주기 밸런스가 좀 깨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부터 2달에 한 번씩 생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달에 한 번. 그리고 나서는 더 이제 간격이 더 넓어졌고요. 최근에는 생리가 아주 이제 몇 개월째 멈춰 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극심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생리 밸런스가 깨졌지만 중간에 좀 우리가 법적인 일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몇 개월째 생리를 안 하고 계신 분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전부터, 한 5, 6개월 전부터 갱년기 증상처럼 이제 집중적으로 두통, 불면증, 두근거림, 상열감 등이 와서 회라멘큐라는 그런 그 갱년기 영양제가 있어요. 그거를 먹던 중에 또 안면병이가 오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한방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스테로이드로 치료도 하시고 하셔서 어느 정도 증상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좋아졌는데 지금 한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 아예 이제 생리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셨는데요. 실제로 자궁 내막이 얇아졌고 난소가 한쪽이 쪼그라졌다라고 하셨고 이제 수치적으로 FSH, 난포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잘 안 됐을 때 뇌에서 왜 안 만들고 있어? 자꾸 만들으라고 자극하는 호르몬 수치가 69, 높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69가 넘어갔다는 거는 이제 폐경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는 수치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50 정도만 넘어가도 폐경입니다라고 진단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쭉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 69가 그냥 일시적으로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수치가 올라가서 지금은 폐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피임약으로 호르몬 치료해야 된다고도 하셨는데 제 거 유튜브를 보고 좀 희망을 가져서 연락을 하게 되셨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저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지금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사실 좀 더 길게 가면은 한 1년 전부터 생리량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는데 이 텀이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어지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4일, 5일, 6일 아주 주기가 좀 짧았었는데 거의 한 달을 다 채워서 28일 주기에서 30일 주기가 갔었거든요. 근데 생리량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폐경이 이제 다가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만 50세에 폐경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 5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원래 아토피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 아토피가 있었을 때는 또 이렇게 몸에 열이 되게 많거든요. 염증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토피도 없는데 너무 맨날 더운 거예요. 어디 가나 맨날 덥다는 소리가 입에서 달고 살 정도로. 그래서 양명은 양약사는 맨날 이렇게 몸이 막 따뜻한가 봐.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제가 듣고 살았는데 유난히 더 덥다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었거든요. 제가 생리가 한 2개월, 3개월 중간에 사실은 한 달 정도 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텀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좀 늦게 오나 보다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두 번이 정말 정확하게 건너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상담을 했을 즈음에 이제 나도 뭔가 관리가 필요한가 보다. 왜냐면요, 이 상열감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등에 전기 장판을 깔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제가 뭔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그 시점만 되면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날씨도 덥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에어컨과 선풍기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 에어컨의 열기만 가지고 몸이 식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저도 갱년기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평상시에도 먹던 영양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갱년기 여성들이 먹어야 되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제제를 동시에 먹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분께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저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계시는데 비슷한 시기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제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분께서 난소의 기능이 이미 별로 떨어져 있었고 내막도 얇아졌는데 이게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몇 번을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생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이른 나이에 난소의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난소의 기능을 살려주고 또 난소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떨어진 부신의 기능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꼭 결과에 대한 그 목표점을 꼭 도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의 생리가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인가?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정말 한 1년 동안 그 양이 줄었던 그거 완전히 대비적으로 정말 생리양이 많고 생리혈 색깔도 너무 좋은 상태로 저는 생리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가 넘었는데 이분이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도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 2주 정도가 넘어서 약간의 생리혈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분비물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냉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 무슨 질염이 걸렸나 할 정도로. 그런데 뭐 특이하게 뭐 그 질염에 대한 상황으로 이어질 만한 어떤 증상은 아니었고 어쨌든 분비물이 많은 상태여서 제가 이분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본인도 갑자기 분비량이 들어서 생리가 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둘이서 막 너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정상적인 생리는 아직은 아닐지어도 이렇게 저는 좀 거의 정상 생리에 가깝게 생리를 했고요. 이분도 생리양은 그리 많진 않았지만 생리 증상을 가졌고요. 그런데 둘이서 너무나 비슷한 그 결과물은 뭐냐면 이 상열감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몸에 원래 열 체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열 체질로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갱년기 관리를 하고 나서 정말 그 열이 몸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밤에 잠도 잘 자고요. 덥다는 소리를 이렇게 달고 살지 않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폐경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기 폐경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영상 보시고 희망을 가져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오늘 아침에 또 다른 한 분이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약사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지금 영양제 한 3일분 정도 남았는데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오늘 영상 찍는 날인데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생리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함이 바로 엊그저께 생리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도 아주 특징적으로 2주 전부터 분비물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되게 수면 부족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는데 수면 질도 많이 좋아져서 굳이 수면제를 이제는 안 드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분은 좀 특징적으로 좀 너무 빠르게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상열감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영양제 복용하시고 3,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상열감이 정말 탁
너무 가볍게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이분과 함께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우리 같이 시작을 했는데 같이 시작한 이 세 여성이 동시에 같이 생일을 하는 그런 또 오늘 또 신기한 일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또 스트레스로 또 상열감으로 뭐 가을 겨울이 찾아와도 이 더위 이 몸의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노력 하나가 내 몸의 어떤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고, 또 병원에서는 합성 호르몬을 많이 또 권장을 하시는데,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합성 호르몬제를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메가3라든가 감마르눌렌산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렇게 그 호르몬제의 부작용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양소와 함께 한다면 아주 행복한 갱년기와 또 조기 폐경을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생활하시고요. 저도 오늘부터 또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전진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갱년기를 느끼면서 사실 많이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삶에 의욕도 없고 막 밥맛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열심히 또 유튜브 영상도 컨텐츠도 준비를 해보고요. 환자들과 활기차게 또 즐겁게 상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